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도 전기기사죠 3회 필기시험 전력공학편 한번 문제 해석을 같이 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1번을 보면 이제 환상선로의 단락보호에 주로 사용되는 개전 방식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송전선로에서 송전선로에 대한 거죠. 단락보호다 그랬습니다. 단락보호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송전선로에서 단락보호라는 말이 나오면 단락개전기나 또는 거리개전 방식을 쓰거든요. 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때 단락보호라는 말이 나면 방향 단락개전기라든가 방향 거리개전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원이 만약에 이제 두 군데 있는 전원이 양쪽에 두 군데 있는 환상선로의 단락보호다. 전원이 두 개 있는 환상선로의 단락보호다면 이제 방향 거리개전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전원이 두 개 있다라든가 전원이 두 군데 방사선선로에서는 주로 방향 단락개전기를 쓰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율이냐 방향거리냐 과전류개전이냐 선택일 때 방향 거리개전 방식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전원이 두 군데 있는데 전원이 두 곳 환상선로다. 이런 경우에는 방향 단락개전기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방향 거리개전기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방향이 두 군데인 것은 방향 거리개전기. 전원이 두 군데이면서 방사상선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사상선로. 이때는 방향 단락개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나머지 내용에서 방향 거리개전기를 우리는 답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찾기가 좀 까탈스럽지만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변압기 보호용 비율 차동개전기를 사용해서 델타와 결선의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때 변압기 1, 2차 측에 설치하는 별유기의 결선 방식을 물어봤거든요. 단 위상 보정 기능이 없는 경우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요 비율 차동 개전기는 이런 얘기죠. 발전기나 변압기가 있으면 이게 변압기입니다. 이런 변압기에 1차 측과 2차 측, 요거 1차, 2차가 있는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개전기를 우리는 설치해서 이런 얘기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이 델타와 뭐 변압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변압기예요. 만약에 10A가 이렇게 지나가면 CT의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게 10입니다. 이렇게 10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1차에 CT에 10이 흐르면 요 CT 전류는 와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여기가 10이 필요하니까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서 요 동작 코일에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이걸 동작 코일이라고 그래요. 문제가 되면 여기 이제 뭔가가 흐르면 차단을 시키라는 얘기죠. 이거는 억제 코일이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코일, 억제 코일과 동작 코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가 안 났으니까 동작 코일에는 안 흐르죠. 근데 만약에 사고를 내겠습니다. 만약에 5A가 빠졌다고 보면 여기는 10이 아니라 5가 가겠죠. 그러면 요 5회에서 10이 아니라 이게 5가 가게 되면 요 10이라는 전류가 여기 와서 이쪽으로는 5만 가면 되죠. 여기 5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 가요? 5가 가죠. 즉 1차와 2차의 차, 전류차다 이런 얘기죠.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이 오퍼레이팅 코일을 이게 동작 코일이라고 하거든요. 차단을 시켜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비율을 두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손실 때문에 10이 오더라도요, 10이 안 가고 한 9 정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차와 2차 차전류인 1A가 가도 이것은 손실에 의한 거지 않습니까? 손실분 때문에 사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1 정도가 동작 구일에 가도 동작시키지 말라. 비율을 정하자. 이런 얘기인데, 1차가 Y, 델타고 2차가 Y면 이거 각변이 30도의 유상차 때문에 요 CT 결선은 Y로 해야 되고, Y측은 델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꽤 중요하죠. 그래서 1차는 Y, 2차는 델타, 요 모양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 설비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거 그랬거든요. 자, 먼저 우리 전압 조정,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설비를 우리는 조상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상설비를 알아두시는데요, 요 조상설비에는 동기, 조상기라는 게 있고요. 우선 크게 세 가지가 우리 기사문제에도 출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동기조상기, 블로리액타, 전력용 콘덴서, 이렇게 세 개를 전력용 캐패시터입니다. 캐패시터 C. 그러면 동기조상기는 동기 전동기를 진지상, 그러니까 무부하 운전하는데요, 얘는 진상, 지상을 다 운전합니다. 계통이 너무나 지상이면 얘는 진상으로 작용해서 좀 이게 앞으로 끌어줘야 되거든요. 계통이 너무나 앞서 있는 진상이면 얘는 지상으로 작용해서 좀 뒤로 당겨주는, 플로 리액터는 지상 운전합니다. 전력용 콘덴서 C죠. C는 항상 뭐예요? 진상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키워드가 뭐요 하면 얘는 연속 운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동기거든요.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 운전합니다.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 운전해서 연속 운전해. 연속 제어를 연속할 수 있거든요. 그 얘와 얘는요, 계단제합니다. 얘와 얘는 계단적이다는 용어를 좀 알아두고, 이 동기조상기 얘는 시충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충전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물론 블로리액타는 페널티 방지, 이런 거 키워드도 알아두시는 거예요. 블로리액타는 페널티 방지,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페널티. 그런 페널티 현상 방지하기 위해서 블로리액타를 달고, 전력용 콘덴서는 뭐예요? 역류 개선용, 이렇게 키워드 알아둡니다. 물론 전력용 콘덴서는 어떻게 다냐면 우리 이런 식으로 변압기를 거쳐서 부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부하에 가는 라인에 나와서 여기다 콘덴서를 달아서 요 라인에 나와서 이게 전력용 콘덴서를 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전력용 콘덴서는 부하 계통에 나와서 설치했다? 뭐 블로라고 그럴까요? 이거 블로라는 표현 안 쓰고 여기는 뭐라고 한다? 병렬 콘덴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병렬 콘덴서는 진상 능력만 가지죠. 얘는 C입니다. 진상 능력만을 가지며, 병렬 리액터는 진상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지상이거든요. 병렬 리액터를 뭐라고 그래요? 블로 리액터라고 얘는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 병렬 콘덴서는 블로 콘덴서라만 안 쓰고 그냥 병렬 콘덴서는 전력용 콘덴서라고 하거든요. 동기조상기는 조정의 단계가 불연속적이나,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속적으로 운전한다고 했죠. 직렬 콘덴서 및 병렬 콘덴서는 연속적이 아니다, 계단적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동기조상기는 무효 전력의 공급과 흡수가 모두 가능하다. 진지상의 용량을 갖는다. 병렬 리액타는 경부하 시에는 계통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계통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페널티 현상이라고 하죠. 페널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초고압 송전선 등에 설치해서 플로리액타는 1차 변전소, 송전선로에 1차 변전소에 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조상 설비가 나오면
무효 전력을 조정해서 전압 조정이다 해서 QV 컨트롤 이렇게 암기해도요. QV 컨트롤 한다. 유효 전력은 PF 컨트롤 합니다. 주파수는 유효 전력으로 조정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십니다. 전력계통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떤 계통을 써요? 중성점 다중접지입니다. 어디에서? 22,900에서는 요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데요. 다중접지 하거든요. 이렇게. 이 중성점은 직접 접지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2-9 선로, 우리는 2-9 선로를 어떻게 쓰죠? 2-9는 삼상 사선식이며 중성점 직접 접지 다중접지라는 표현을 쓰죠. 중성점, 이걸 우리는 중성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성점 직접 접지하고 또 무슨 표현을 써요? 다중접지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접 접지는 일선 지락사고가 나면, 요 지락사고가 나면 사고가 안 난 걸 우리는 건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건전상의 대지전의 상승이 얼마 튑니까? 1.3배 2튀죠. 요 1.3배는 비접지의 1점, 그러니까 1.3배 2는 비접지는 루트 3배 t거든요. 그래서 1.3배는 루트 3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감 절연을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절연비가 싸니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직접 접지 방식을 써요? 그러면 절연비가 싸니까. 또 중성점의 전위는 0V입니다. 그죠? 대지에 연결됐으면 중성점의 전위는 얼마다? 0V죠. 그러면 중성점이 0V이면 이 변압기는 단계적으로 절연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중성점을 향해서 절연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걸 뭐라고 그래? 단절연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공식으로 얘 때문에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지락전류는 어떻게 가냐면 직접 접지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환되더라는 거예요. 하하. 여기다가 감시병 하나만 세워놓자. 이걸 릴레이입니다. 그럼 이걸 보호계전기라고 그러는데 이 누설전류는 바로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계전기 동작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즉 고장 전류를 검출하기가 좋습니다. 뭐에 비해서? 비접지는 말이죠. 이 비접지 방식은 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비접지는 이런 회로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제로시티, 즉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ZCT도 필요하고요. 또 영상 전압을 검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러한 GPT라는 이런 접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게 뭐죠? 지락사고가 나면 이 지락전류를 이렇게 순환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지락전류가 없으면 요리 들어갈 전류가 없지 않습니까? 요리 간다는 얘기는 와 같이 흩어진 것이 요리 변압이 되거든요. 변압이 되면 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GPT라고 그러는데 복잡합니다. 벌써 이게 비접지 방식이요. 벌써 설명하기도 복잡하죠. 아무튼 이러한 고장전류 검출이 좋다는 거죠. 고장전류 검출이 용이하다. 그러면 고장전류 검출이 용이하다는 것은 뭐예요? 얘는 말이죠. 이 릴레이는 차단기라는 형이 있거든요. 릴레이의 형은 차단기입니다. 얘는 허구한 날 놀다가 뭐만 지나가면 형 찾습니다. 형이 차단기거든요. 그러면 형은 또 말도 잘 들어. 동생이 부르면 알았어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 안정도는 나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락전류는 얼마예요? 지락전류 굉장히 큰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지락전류는 3I0인데요. 이 3I0의 이 지락전류는 요 지락전류는 Z0, Z1, Z2분의 3EA라는 이게 아주 큰 전류라는 거, 이건 필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전기를 공부하시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알아야 되냐면 이러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면 요 우리 전선로거든요. 여러분들 그 전봇대에 있는 전선 흐르는데 여기에 뭐가 흐른다? 약전 유전선이 흐른다는 거예요. 약전 유전선이 뭐예요? 천화선이라든가 이런 선에 유도가 됩니다. 유도가 흐르면 여기서 유도 전류가 흐르거든요. 이것을 통신선의 유도장애라고 우리는 이 얘기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있다. 자, 우리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은 옳은 것입니다.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많다. 합성 접지장은 뭐 0이죠. 뭐 0이 여기는 합성은 0이거든요. 건전상의 대지전의 상승은 아주 낮습니다. 요 건전상의 대지전의 상승은 비접지에 비해서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절연비가 싸다는 얘기죠. 매우 높은 게 아니라 낮다. 보호개전기, 지락전류통, 그러니까 지락 보호개전기죠. 이러한 동작이 확실하다. 안정도 면에서는 안 좋다. 이렇게 자꾸 이게 차단기를 내리니까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5번) 보죠. 경관이 200m인 가공선로가 있다. 경관이 200m인, 이 경관이 200m입니다. 자,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요. 요 경관, ES판 경관이 200m다 그랬습니다. 자, 200m인 가공전선로가 있는데 사용 전선의 길이는 경관보다 몇 미터 더 길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반드덕에 전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DB라고 하거든요. 이도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정상적인 길에서 이탈된 정도, 2도. 그러면 요 길이는, 요 전선의 실제 길이, 너는 요 길이 L은 여러분들 S보다는 길거든요. 요 경관보다는 길죠? S보다 긴데 얼마 길어요? 그러면 3S분의 8D제곱 요만큼 더 깁니다. 그러면 얘를 물어봤습니다. 경관보다 몇 미터 길어야 되느냐? 길겠죠. 단 전선의 메타당 하중, 메타당 무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딥을 알아야 하거든요. 요 딥은, 자, 딥 봅니다. 요 딥. 딥은 뭐예요? 8T분의 WS제곱이거든요. 여기서 요 무게인데 전선의 메타당 하중을 아예 줘버렸거든요. 얘가 뭐라는 거예요? 2kg이라는 것입니다. 전선의 메타당 2kg. 인장 하중은 얘 T입니다. 이제 장력인데요. 이 T를 뭐라고 그래요? 수평 장력이라고 합니다. 수평 장력을 주지 않죠. 기사시험에서 인장 하중을 주거든요. 그러면 수평 장력 T는 인장 하중에서 인장 하중을 안전율로 나눠서,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수평 장력은 뭐다? 인장 하중을 주면 인장 하중은 안전율로 나눠서 계산. 그럼 이제 바로 계산합니다. 네, 딥은요 8 4천이라고 그랬어요. 장력, 인장하중을 안전율 2로 나누면 뭐 2000이 되네요. 그죠? 2000. W는요 2kg라고 했죠? 2kg 곱하기 경관은요 200의 제곱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뭐 이건 약분시킬 수 있겠네요. 그죠? 얘는 지금 2000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2000이 되고 너는요 4만이 되네요. 그죠? 4만이 됩니다. 200이 4만. 요거 3개 약분시켜 버리고요. 40, 80을 8로 나누니까 10을 2로 나누니까 5m. 그러면 이 5m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 보는 겁니다. 이만큼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얼마냐? 8
5의 제곱입니다. 25를 8하니까 얘는 200이 됩니까? 200이 됩니다. 어쨌든 너는 200이 되고 분모 보겠습니다. 3 곱하기 경과는 얼마예요? 200m죠. 200, 200 없어지니까 뭔만 남어? 3분의 1만 남네요. 3분의 1은 얼마다? 0.3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거 하는 방법 알아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송전선류의 단도체 대신에 복도체를 상용하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요 전선을 하나짜리를 두 개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전선을 하나로 쓰다 보니까 전선이 요만큼은 못 흐르고 겉으로만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표피현상이라고 합니다. 요 델타만큼 흐르는 걸 뭐라고 그래? 표피현상. 이 델타는요, 루트 파이 F K 뮤분의 1. 뭐 이것은 이제 우리 기사 공부하시면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못 흐르면 이거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로 나누는 걸 우리는 복도체, 단도체를 복도체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얘 반지름이 R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R1이에요. 이 복도체, 소도체의 반지름이 R이고 얘의 간격이 S라면 얘의 등가 반경, 등가 반지름이에요. 가치가 똑같은 등가 반경을 우리는 알아둬야 되는데 요 등가 반경 R'라고 하겠습니다. 이 R'는 뭐예요? 원래 등가 반경 구하는 식은 N 루트 RS의 n-1승 요 공식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2도체죠. 두 개. 그러면 n에다 2 써도 이 루트 속에는 2가 있는 것입니다. 루트에는 뭐가 있다? 여기에 안 보이지만 2가 있다. 우리는 알고 있죠. R에다가 S인데 2 마이너스 루트 RS거든요. 그러면 요 복도체의 등가방이 R-와 요 단도체의 R1 사이의 관계는 얘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가 반경의 반지름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복도체 사용할 때 작용 인덕턴스는, 자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작용 인덕턴스는 복도체 쓰면 n분의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T, 이건 R-분의 T 미리엘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1이면 1이죠? 그럼 여기 1이면 그냥 R분의 T거든요. 그러면 원래 내부 인덕턴스가 2면 2로 나눠지면 이게 작아지거든요. 그리고 얘가 단도체일 때 R1보다 R-가 커지거든요. 분모가 크니까 얘 값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복도체 쓰면 얘는 작아집니다. 약 한 20 내지 30% 작아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감소시킨다. 맞다. 2번 작용 정렬률량 C에는요 0.02413의 로그 10 R-분의 T 마이크로 페라드 퍼 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R-가 커지면 이 분모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작아지죠. 얘가 분모가 작으면 C는요 커지는 것입니다. 약 30%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작용 전연율량 증가시킨다. 잘했다. 다음에 표면의 전류 경도를 경합시킨다. 전개의 세기가 작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보기 위해서 얘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선의 코로나 인계전압을 체감시킨다. 코로나 인계전압식은 24.3 M0, 이게 M0는 표면계수입니다. 표면계수. M은 날씨계수예요. 공기밀도입니다. 델타 T. 이게 직경이거든요. 로그 10 R-분의 T 킬로볼트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요것은 뭐다? 표면계수. 너는 날씨계수. 이거 공기밀도거든요. 공기밀도 273 플러스 온도. 도시
0.386p 기압입니다. 요 기압, 온도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손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신의 영역에다 맡겨 놓으면 이게 전선 직경입니다. D가 뭐다? ER 반지름 2개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R1에서 복도체의 반경이 크다면 이 직경이 커지는 거죠. 이 직경이 커지면 임계전압이 상승이 됩니다. 임계전압이 상승이 되면 코로나 발생이 안 됩니다. 코로나 발생 안 된다. 뭐 하면 코로나 임계전압은 높을수록 아주 중요해요. 코로나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는 무슨 관계예요? 이 로그 값은 1이면 0이고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0은 2고 로그 1000 해봐도 300개 되지 않거든. 많으면 400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무시를 합니다. 예에 자부되는 거예요. 예에 자부돼서 되는 것을 알아두시면. 자, 다시 가겠습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을 저감시킨다? 아니죠. 코로나 임계 전압은 상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표현을 알아두는데, 지금 코로나 만약에 얘가 올라가서 코로나 임계 전압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요 전선 표면에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돼서 빛이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이렇게 발생되는 건 여기에 전위경도, 즉 전기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죠. 전기의 세기, 즉 볼트 퍼 메타 퍼 볼트, 메타당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전기의 세기가 상승이 되면, 전기의 세기가 높으면 발생이 되는 거, 공기의 절연이 파괴돼서, 즉 전기의 세기가 크다는 건 뭐다? 전위경도가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전위경도를 낮추는 거죠. 코로나 임계전압이 올라가면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되거든요. 코로나 발생이 안 된다? 즉 전기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가. 그러면 전기의 세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이 임계전압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전위경도는, 즉 전기의 세기가 전위경도거든요. 저감시킨다는 말하고 똑같다.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임계전압이 높으면 전기의 세기는 코로나 발생이 안 된다. 코로나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전기의 세기가 낮다. 전위경도가 작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27번) 옥내배선을 단상 2선식에서 단상 3선식으로 변경하였을 때 전선 한 선당 공급 전력은 몇 배 증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단 선간전압 단상 3선식의 경우는 중성선과 타선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선로 중성선 제휴의 역류는 같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우리 이제 이런 걸 표를 남겨오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이런 얘기예요.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일 때 1선당 공급 전력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만 좀 말씀드립니다. 우선 1선당 공급 전력 모든 조건은 같습니다. 역률이 같고, 즉 전압이 같고. 그래서 전압은 어떤 전압이면, 우리 이런 경우에 옥내 배선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전압입니다. 단상 3선식은요. 지금 이렇다는 얘기죠. 뉴트로 했으면 이게 2라는 얘기죠. 얘가 2고 얘가 2니까 여기는 선간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2개 2가 되죠. 그래서 전압이 같고 역률이 같고 손실도 똑같고 했을 때 네가 1이면 너는 1.33배, 너는 1.15배, 너는 1.5배 이렇게 얘기했죠. 송전으로 가면, 송전은 이제는 선간전압 기준으로 하거든요. 송전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너는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얘를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두 개로 나눠주면 0.67 그랬죠? 얘는 똑같습니다. 1.15고 얘는요 0.86 해서 송전, 배전해서 좀 기억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동일 전력이 같고 전압이 같고 이런 경우에 불이량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불이량은 너는 이럴 때 너는 얼마? 8분의 3, 너는 4분의 3, 3분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3상 4선식으로 배전을 해오면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한다고 아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얘는 이제 전력 손실비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전력 손실비다. 그럼 요 표는 알고 계시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단상 2선식과 단상 3선식로 해서 일선당 공급 전력은 1인 것이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1.33이 된다는 얘기죠. 1.33입니다. 뭐 이런 표는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사 공부에서 갖고 있는 숫자 중에 아예 없는 것은 선택하면 안 되죠. 오로지 1.33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33배. 28번입니다.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그 차단기의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 곱의 몇 배냐? 여러분들 전격 차단 용량이 뭐예요? 그러면 차단 용량은 루트 3의 전격 전압입니다. 차단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거든요. 이것은 이제 전격, 여기서 얘기하는 차단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전격 차단 용량.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그 차단기의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전류의 몇 배? 루트 3배입니다. 썰렁하지만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 차단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길에 단락 용량이라는 게 있고, 물론 이 단락 용량을 구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단락 용량이 나오면 어이 LS 산전, 야 니네 카탈로그 좀 줘봐. 우리 용량이 얼마 나왔는데 거기에 맞는 차단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거거든요. 단락 용량은 차단 용량보다 같거나 크다는 것도 참고로. 단락 용량 가장 큰 사고가 뭐냐면 단락 사고거든요. 그 단락 사고로는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같거나 커야만이 된다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갑니다. 네, 29번 보시겠습니다. 송전선에 직렬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특징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 선로에 직렬 콘덴서예요. 자, 여러분들 두 개를만 좀 암기해 두시겠습니다. 직렬 콘덴서, 직렬 캐패시터와 병렬시, 즉 전력용 콘덴서가 있거든요. 이 병렬 콘덴서를 우리는 전력용 콘덴서, 역률 개선용이죠. 자, 그러면 이 직렬 콘덴서는 뭘 하는 거냐? 이게 키워드를 알아야 돼. 이건 전압 강화 대책이에요. 이 전압 강화에 대해서는 직렬 콘덴서를 이용해서 대책을 세운다. 병렬 콘덴서는요, 역률 개선이 키워드입니다. 역률 개선용이다. 이 키워드를 꼭 알아야 돼요. 같은 콘덴서라도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전력용 콘덴서 역률 개선, 직렬 콘덴서는 전압 강화 대책이다만 우선 알아두고, 1번 직렬 콘덴서는 선로 중에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리액턴스는 XL-XC지 않습니까? 얘를 달아서 X를 저감시키거든요. 그러면 전압 강화 감소시키죠. E는 뭐예요?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지 않습니까? 선로 중에 직렬 콘덴서를 쓰게 되면 역률이 좋아지거든요. 또 X도 저압이고 역률이 좋아져서 어쨌든 전압 강화 감소다 알아야 됩니다. 송전 전력을 표현할 수 있다? 송전 전력식은
X분의 ES ER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의 두 놈의 유상차 사인 델타 메가와트거든요. 이 식도 알아둬야 됩니다. 아주 우리 전기에서 중요한 식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요 리액턴스가 저감이 되면 송전 용량은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우리 계통에 전력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그 계통은 안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정하다 그런 뜻이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맞습니다. 부하 역률이 좋을수록 효과가 크다. 아니 역률이 좋으면 X는요 요 전압강화 대책인 얘는 역률이 주 목적은 알아야 돼요. 주 전압강화 대책. 근데 역률이 나쁘면 설치 좋을수록이 아니고 나쁠수록 설치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4번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전류에서 과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보시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단락사고 그러니까 3번 역률이 나쁠수록 그러는 거예요. 단락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고 전류에서 당연히 과전압이 발생하죠. C는 C에 의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C에 의한 것은 즉 여러분들 그 우리 과전압이 되는 게 이유가 뭐예요? 페란티 현상에 의해서 과전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30번) 보시죠.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특성 임피던스가 뭐예요? 그 선로의 고유의 성질인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병렬 어드미턴스분의 직렬 임피던스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특성 임피던스거든요. 그러면 이 특성 임피던스, 직렬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면 선로의 직렬 성분은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 선로의 병렬 어드미턴스 성분은 C 플러스 J 오메가 C거든요. 우리는 이제 무손실 선로에 손실이 없으려면 요 선로에 RL이 있겠죠? 선로에 손실이 없으려면 I자승 R이 선로 손실이거든요. I자승 R 와트가 뭐다? 와트. 선로 손실인데 얘를 없애는 방법은 이 R이 0이면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R이 0이라는 것은 G도 0입니다. RG 이꼴이 0인 것은 뭐라 그래요? 무손실입니다. 무손실 조건 또는 LG 이꼴을 RC로는 무외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회로적으로 해석해 보면 너는 뭐다? 루트 C분의 L만 남습니다. 자, 그래 놓고 봅니다. 선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값이 크다? 얘는 선로의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값이 작다?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의 길이가 무관합니다. 선로 길이와 무관이에요. 길이와 무관. 선로의 길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선로의 길이와 무관하다. 그래서 우리는 3번을 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성 임피던스는 이 말의 뜻을 알아두십시오. 선로의 길이와 무관하게 선로의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입니다. (31번입니다) 어느 화력발전소에서 4만 kWh를 발전하는데 발열량이 860kcal per kg의 석탄이 60톤 사용된답니다. 이 발전소의 열 효율은 몇 %냐? 자, 늘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 화력발전소에서 열 효율을 계산하는 원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MH 분의 860 전력량 곱하기 100%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요 M은 뭐예요? 질량입니다. 질량, 무게죠. 연료의 무게. 또는 발열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력량인데 얘를 한번 보면 지금 M이 톤이 60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요
킬로그램당 요만큼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60톤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합니다. 킬로그램으로 환산했습니다. H는요 86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랬거든요. 아하, 킬로그램 약분되지 않습니까? 분모는 킬로칼로리. 이만큼의 열량을 집어넣어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화력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이 860이 무슨 뜻이냐면 860은 킬로칼로리 얼마만큼? 킬로와트 아워 1킬로와트 아워를 생산하는데 860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4만 킬로와트입니다. 4만 킬로와트 아워. 그러면 킬로와트 약분되니까 킬로칼로리만 남지 않습니까? 킬로칼로리만 남으니까 이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효율만 남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66.7 정도를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 식 중요한 식이죠. 다음 문제 보시죠. 유효낙차 100m, 최대 유량 20, 초당 유량입니다. 메타 삼성 퍼 세크의 수차가 있다. 낙차가 81m로 감소하면 유량은 어떻게 되냐? 단 수차에서 발생되는 손실 등을 무시하며 수차 요령을 일정하다. 여러분들 요런 얘기거든요. 한번 요 식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유량과 낙차의 관계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량이 뭐냐면 유량, 우리 연속의 정리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죠. 연속의 정리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서의 물의 양과 여기에서의 물의 양은 같아. 물의 양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물의 양은 요 면적에다가 여기서 속도, 고풍을 유량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기 똑같아야 돼요. 이 면적이 A2고 V2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호스 갖고 놀 때 호스의 끝을 딱 막으면 면적이 작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연속의 정리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AV인데 AV예요. 근데 요 V는 뭐예요? 루트 2GH거든요. 뭐가? 요 속도는 루트 2GH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H와, 이건 대문자로 한번 써볼까요? 요 낙차와 속도는 H의 2분의 1승이 있다는 걸 알아두고, 즉, 유량은 뭐에? 낙차의 2분의 1승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지금, 최대 유량이 21대, 최대 유량이 20이랍니다. 21대, 너는 얼마예요? 21대 100m라고 그랬죠. 100m랍니다. 그리고 81m로 100m가 81로 낮아지면 이게 얼마냐 그랬거든요. 얘는 낙차의 얼마? 2분의 1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분의 1승. 그러면 Q를 물어봤습니다. Q는 20 곱하기, 이거 곱해주죠. 자, 여러분 이거 루트 씌워보세요. 2분의 1은 뭐예요? 루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의 제곱, 9의 제곱이니까 얼마다? 10분의 9, 즉 0.9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9, 18 이렇게 해서 내는 거니까 다른 것보다도 유량 안에 속도가 있는데 속도 속에 뭐가 있다? H2분의 1 있으면, 즉 유량에도 H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더라 이런 얘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단락 용량이 3000 메가볼트 암페어인 모선의 전압이 254 킬로볼트라면 등가 모선 임피던스는 몇 옴이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모선의 임피던스입니다. 자, 모선의 임피던스를 물어보면 이 모선이 있습니다. 물론 변전소면 변전소 이 모선이 있거든요. 모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선로가 이제 나오는데 요 모선의 임피던스를 물어보면 임피던스예요. 지금 요 전류분해, 단락 전류분해 요 전압입니다. 임피던스는 항상 뭐다? 단락 전류분해, 전류분해 임피던스예요. 단락 전류분해.
그러면 단락 용량에 대한 내용이니까 단락 용량 그냥 3000메가볼트 암페어로 놓겠습니다. 단락 용량 앞에서도 어떻게 써요? 루트 3의 전격전압. 단락 용량이에요. 단락 용량. 차단 용량일 때는 얘의 전격전압인 170을 대입하지만 단락 용량일 때는 154 kV를 대입합니다. 단락 용량이에요. 단락 용량. 차단 용량할 때는 차단기 전격전압. 여기 이제 단락 전류죠. 여러분들 이 단락 전류는 뭘로 나와? kV에다가 킬로암페어를 해줘야 메가볼트 암페어죠. 그러면 IS를 구해서 3000을 루트 3으로 나누고 154로 나눠졌습니다. 얘로 나눠주면 11.24 암페어 정도가 됩니다. 킬로암페어가 돼요. 여기다 대입해보죠. 11.24 킬로볼트 카에다가 킬로암페어에다가 여러분들 이 전압은 무슨 전압이에요? 이것은 공칭전압 V거든요. 우리는 E는요 154 킬로볼트를 벌로 루트 3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봅니다. 얘를 계산해 보면 7.91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같이 계산한다 정도만 좀 보시고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네, 34번 되겠습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 중 직접 접지 송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앞에서도 중성점 다중 접지는 제가 설명드렸었죠. 우리 중성점 직접 접지는 바로 이제 문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 전류는 타 접지에 비해서 최대가 된다. 네, 직접 접수 지락 전류는 얼마? 3I0이고 3I0는 얼마예요? Z0, Z1, Z2분의 3, 2A. 이 전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암기해 두십시오.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고 선택 차단이 가능하죠? 사고 나면 사고 전류는 직접 접지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 감시병 하나만 세워 놓으면 얘는 뭐가만 들어가면 형 찾는다고 그랬죠. 형이 차단기거든요. 차단기 때립니다. 저에게는 동작 확실. 통신선의 유도장애는 비접지 방식에서 크죠. 왜요? 이 지락전류는 크거든요. 근데 비접지의 지락전류는 얼마예요? 3오메가 C2A인데 우리 이 비접지 방식은 단거리, C가 작죠. 단거리 저전압이거든요. 단거리 저전압이니까 지락전류가 작습니다. 기기의 절연 레벨을 상식이 아니죠. 우리 이게 지락사고 나면 요 건전상의 대지전류 상승은 1.3배 2밖에 안 됩니다. 이상전압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피레기 동작 체문도 작고 뭐에 비해서 비접지인 루트 3배 2보다도 이건 작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절연 레벨을 상승하는 게 아니라 낮춰서 저감절연합니다. 요 말을 알아야 돼요. 저감절연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보죠. (35번) 선로의 고장 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 니크로저와 같이 차단 기능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 장치. 여러분들 이 변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브스테이션 변전소에서 변전소 차단기가 있거든요. 변전소에서 차단기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데 뭐가 있다? 이거 니크로저가 있습니다. 니크로저예요. 니크로저. 이 니크로저 뒤에 뭐가 있다? 이게 섹셔널라이저가 있거든요. 이게 섹셔널라이저입니다. 그건 이제 라인 퓨즈가 있는 거예요. 섹셔널라이저. 자, 여러분들은 니크로저는 차단 기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 섹셔널라이저는 개폐 기능만 있거든요. 개폐기. 그리고 이 섹셔널라이저는 카운팅 기능만 있습니다. 카운팅, 숫자를 세는 기능. 카운팅 기능만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고 나면 이 차단기가 열거든요. 차단기 열었죠? 근데 얘는 셉니다. 우리 형이 한 번 열었어, 후에 동작 측면에서 닫거든요. 만약에 일선 지락 사고로 이미 상황이 끝난 것 같으면 얘는 그냥 공급합니다. 공급해요. 근데 계속 고장 중이면 얘는 두 번 엽니다. 두 번째 오픈했거든요. 얘는 세는 거예요. 카운팅 두 번, 우리 형님이 두 번 열었어. 또 동작 청구합니다. 그래도 사고하면 세 번 열거든요. 세 번째. 그러면 얘는 우리 형님이 세 번째 열었지. 자, 나는 연다. 여기 와서 한전 와서 빨리 고쳐 하고 얘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공급이 됩니다. 그럼 여기만 사고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알파벳 순서, RS 순서를 꼭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섹셔널라이저입니다. 섹셔널라이저. 네, 섹셔널라이저를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6번 송전선로의 보호, 송전선로의 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 거. 네, 1번 전류 유상 비교하죠. 유상 비교합니다. 전류, 차동, 선로의 전류 1차 측과 2차 측의 차동, 방향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압 균형이라는 방식이 아예 조체가 없거든요. 전압 균형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좀만 공부하신 분은 전압 균형 방식이 있나?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처음 듣는 용어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7번 가공 송전선의 코로나 인계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인계 전압식은 잘 알아둬야 되거든요. 코로나 인계 전압은 어떻게 씁니까? 24.3 M0 M1 델타 D 로그 10 R분의 D 이 킬로볼트거든요. 중요한 식입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 저기서 손실이 발생하는 전력 손실, 그래서 안 좋다는 건데, 자,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거든요. 전선 표면이 매끈할수록 인계 전압이 낮아진다. 표면 개수는 표면이 매끈할 때가 1이거든요. 거칠으면 0.9, 0.8로 나눠집니다. 매끈할수록 인계 전압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날씨가 흐릴수록 인계 전압은 낮아진다. 이게 날씨 개수입니다. 이 날씨 개수가 맑은 날 1이에요. 흐린 날 0.9, 비 오는 날 0.8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날씨가 흐리면 흐릴수록 개수가 낮아진다? 임계전압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압이 낮을수록 온도가 높아서 임계전압이 낮아진다? 요 델타를 우리는 공기밀도거든요. 이 공기상태. 델타는 어떻게 돼 있어요? 273 플러스 T. 273 플러스 T 0.386P거든요. 즉 온도가 높을수록 얘는 작아집니다. 또 얘가 낮을수록 기압이 낮아질수록 얘가 낮아지면 인기전압이 낮아지는 것이죠. 전선의 반지름이 클수록 요 D가 뭐예요? 이 R이죠. 반지름 두 개가 직경이지 않습니까? 얘가 클수록 T가 커지는 거죠. D가 커지면 인계전압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코로나 인계전압식에 대한 인자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여다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뭐. 네. 38번입니다.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계정기 분류의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림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거 전류거든요. 전류. 이건 시간입니다. 자, 순시 계정기는 설정된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한다. 또 우리가 세팅된 어떤 전류 값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의는 세팅된 정정, 계정기 정정된 정정, 계정기 정정 또는 세팅 값. 세팅. 뭐 어떤 세팅 값만 되면 그 즉시 동작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순환시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반환시 계정기는 전류값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전류값이 클수록 전류값이 크지 않습니까? 전류값이 크면 느리게 동작하고 빠르야죠. 그리고 전류값이 클수록 느리게 동작하고 반대로 전류값이 작아질수록 빠르게 동작하는 계정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반환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환시. 즉 전류값이 작을 때는 느리게죠. 전류값이 작을 때 느리게 되는 거야. 작을 때 느리게 된다.
그리고 전류값이 클수록 빨리 동작해야죠. 이 시간이 짧을 때 2번이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한식 계정기는 설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 전류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 어떠한 설정된 전류가 흘렀거든요. 동작 전류와 크기가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인데 전류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요걸 뭐라고 한다? 정한식 계정기다, 그 뜻이에요. 반환시 정한식 계정기는 어느 전류값까지는, 어느 전류값 정해놓은 전류값까지는 반환시성이지만 어느 그 이상이 되면, 요 정해놓은 값이 이상이 되면 정한시로 되는 것, 이게 반환시성 정한식이거든요. 요 그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2번은 말이 틀렸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네, 39번 보시겠습니다. 송전선로의 현수애자련의 옆면 섬락은 가장 관계가 먼 것입니다. 옆면 섬락과 가장 관계가 먼 것. 자, 여러분들 1번에 보면 댐퍼, 여러분들 이게 댐퍼는 뭐예요? 진동방지죠. 아마로도나 댐퍼는 진동방지입니다. 그러면 옆면 섬락이 뭐요? 하면 이런 얘기죠.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애자가 이렇게, 현수애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수애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끝에 클램프를 이용해서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옆면 섬락, 그러면 1번의 철탑 접지장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철탑이 있으면 이 가공지선이 있습니다. 가공지선에 맞은 게 땅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면 요 철탑으로 다시 기어 올라와서 요 애자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역섬락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역섬락. 이거 관계되죠. 어쨌든 섬락이 관계됩니다. 옆면 섬락이에요. 역섬락도 옆면 섬락이 해당하는 거야. 현수애자의 개수. 얘 개수가 작으면 이거 타고 넘어가죠. 잘못하면. 이건 절연을 하는데 개수에 관계됩니다. 현수애자는 오손. 여기가 오손되어 있으면 요거 타고 넘어갑니다. 이게 섬락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런 것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학관에 안찌름이 3m인 곳에, 자, 이렇게 수학관이 있습니다. 수학관의 안찌름이 4m입니다. 4m인 곳에 유속이 V1이 4m/s다. 안찌름이 3.5m입니다. 요게 3.5래요. 3.5. 요 직경이 3.5인 곳에 속도를 물어봤거든요. 유속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잠깐 지나오면서 연속에 정리했었죠? 여기에서의 유량과 요 지점의 유량은 같아야 된다. 유량은 어떻게 구하냐? 요 단면적에다가 속도 곱한다. 그러면 단면적은 직경이 있으면 원래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원래는 이게 그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경을 주면 파이에다가 직경을 이루라는 게 반지름이죠. 그러면 4, 2는 4. 3.14는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4분의 파이 t제곱. 아하. 요렇게 면적을 구하는 식을 우리는 안다면 바로 하죠, 뭐. 4분의 파이 4의 제곱. 4의 제곱 곱하기 속도는 4랍니다. 너는 4분의 파이 3.5랍니다. 3.5래요. 3.5 곱하기 뭐예요? V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분의 파이 약분시켜서 계산해 보면 얘 값은 어느 정도를 얻느냐 계산해 보면 5.1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연속의 정리는 꽤 우리 전기 기사 시험에서 꽤 중요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할만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